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에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별로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 이 그린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청정에너지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정에너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쪽이라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시장이 발전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지금 시장이 점차 크고 있다,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긴 방향에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준비된 그림 가장 먼저 보시면 청정에너지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금액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정점을 찍었던 이후에 지금 2년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올해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그러면 이 숫자도 줄고 있느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숫자는 늘고 있는데 금액은 줄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태양광과 관련된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모듈 셀의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제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외 풍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청정에너지 쪽에서도 과거 2009년, 10년도에 고평가되었던 가격들이 모두 폭락하고 또 공급자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가격 하락이 지금 금액 기준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수량 기준으로는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수량 기준에서 기존의 이제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B2B 즉 발전소 용량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개인 수요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등이 서서히 이 그리드 패러티를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다른 화석 에너지들 이런 것들로 발전하는 단가와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전하는 단가가 과연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지역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죠? 그러면 이제 석탄으로 하는 것보단 차라리 태양광으로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소규모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등을 더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단지의 확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모듈 셀, 폴리실리콘의 가격의 폭락, 그리고 풍력 쪽에서의 가격의 폭락으로 오히려 금액은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분야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인데 분야별로는 여전히 풍력과 태양광이 주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매스라든지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국면이고요. 시장의 중심은 풍력과 함께 태양광을 주력으로 찾아 나가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방향성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청정에너지라는 키워드를 설명하시면서 글로벌적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주가들이 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세하게 어떤 종목군들인지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2012년까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작년 한 해는 그래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회복되는 것도 바이오매스보다는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오른 종목도 이쪽이 중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태양광 종목이 작년 한 해 120%의 주가 급등을 나타냈고요. 풍력이 80%,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우리가 이제 흔히 스마트 그리드라고 불리는 이런 쪽의 주가 수익률이 한 60% 내외,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은 20% 조금 넘게. 그렇지만 나머지 쪽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도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률 기준은 여전히 태양광과 풍력에 쏠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을 지역별로 봤더니 미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이 좋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중국에서 공급 과잉을 낳았던 모듈이나 셀 이런 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이쪽들의 수익률이 좋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오히려 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낸 것이 아시아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갉아먹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체인별로 주가 상승률을 봤더니 다 가지고 있는 통합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단계에서 폴리실리콘부터
마지막 끝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발전소 설립까지 모든 걸 다 가져갖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오히려 웨이퍼, 셀, 모듈 이런 업체들의 전반적인 주가 수익률은 굉장히 미미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CI, 즉 실리콘,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도 굉장히 미미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가격의 반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쪽이 좋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국 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서 이쪽 종목군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 일종의 주가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태양광과 관련돼서 미국은 최근에 이 놀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조량은 굉장히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부 지역, 뭐 사막 지역 이런 지역 쪽에 태양광 농장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주가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밸류 체인별로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투자하는 업체들이 공급 과잉에서 벗어나면서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풍력으로 살펴보니까 네. 터빈 업체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풍력 터빈이 핵심 부품이거든요. 나머지 부품 쪽은 상대적으로 뭐 부진하거나 조금 덜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풍력 터빈을 중심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핵심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에너지 중국의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미국과 유럽의 수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직 통합업체가 작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강한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그렇다면 각 개별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일 건지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원가를 감소시키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핵심 업체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으로 과연 매기가 모두 확산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청정 에너지 흐름 짚어봤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 아무래도 수익이 더 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국내 투자 아이디어도 역시나 여기서 얻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량 기준으로는 분명히 많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까 금액과는 분명히 다르죠. 수량 기준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향후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뭐 중국 쪽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관련 수혜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규모별로 봤을 때는 이제는 발전소 같이 큰 게 아니라 소형 규모 형태로 많이 발전할 가능성,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소형 규모의 태양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폴리실리콘 가격 회복에 따른 OCI를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되겠지만 모듈 가격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모듈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신성솔라에너지, 그다음에 모듈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S에너지 같은 종목군들도 같이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이에 넥솔론이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풍력 쪽인데요.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풍력 쪽도 전반적인 수량 기준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특히 2013년도에 크게 감소했던 것이 2014년도부터는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다시 정상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터빈 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올해도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국내 터빈 업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기껏 해봐야 뭐 네. 피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단조 쪽의 일부 피팅 관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동국 SNC가 베스타스에 제공하고 있는 풍력 타워의 일정 부분의 부품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국내에서도 풍력이 조금 좋아지고 해외 쪽에서도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로 이쪽에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오르긴 하겠으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주가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낮춰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단조 쪽에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태웅,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베스타스 쪽에 풍력 기둥을 납품하고 있는 동국 SNC 같은 종목군들이 올 한해 좀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청정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서 국내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